네, 주가 폭락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라더견 대표에게 고액의 투자를 한 의사 등이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루된 인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주에 사퇴하고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폭풍 여전히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인물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시에테 제너럴 SG증권발 폭락 사태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예.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줄 소화하는 데서 조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주가 조작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더견 대표를 중심으로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가 등이 연루가 되어서 이 라더견 대표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휴대폰 그리고 통장 등을 전달하여 투자를 일임한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제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검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라더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시세 조정, 주가의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 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히 좀 고액의 투자금을 맡긴 피해자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지금 피해자 소환 조사,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정말 정관계 인사에서부터 연예인들, 고소득 직종의 전문 직종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난티 전 회장 역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좀 가담했다.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도 투자자들에게 라더견 대표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도 실제로 라더견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0만 원 상당의 어떤 법률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은 뭐 주식이나 금융거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통상적인 법률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받은 것이다라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재계 인사, 연예인들까지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와 이 고액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라더견 대표 통정 거래는 없었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들로 봤을 때 이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통정 거래라는 것이요. 의도적으로 매도가, 매수가를 정해두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예. 주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맞춰져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기업의 건전성 그리고 지금 주변 어떤 세계 정세 등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런 시세 조정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노리고 매도 매수가를 정해놓고 판 것이다. 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금 검찰 조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라더견 예. 대표 층에서는 이건 의도적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었다. 통상적인 투자 거래에 불과한데 일부 매도 매수 시점이 교묘하게 겹쳐진 것뿐이지 통정거래는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지금 휴대전화 등을 주고 압수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계좌 등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만큼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 통정거래 여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투자자들 라 대표 상대로 피해자 집단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통정 거래와 폰지 사기가 결합한 신종 금융 사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소송 참여 투자자들의 이런 집단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리고 또 이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엄청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기 그리고 투자라는 성격을 좀 이해해 보면요. 사기는 누군가 나를 기망해서 속여서 그 사람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사기고요. 투자라는 것의 속성상 투자가 잘 성공했다고 해서 투자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해자들 측에서는 라더견 대표 이 투자 운영 회사가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만연히 투자자들이 모집하고 투자금을 모집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착복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특정경쟁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곧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피해액의 규모가 전체 규모만 뭐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액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투자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부분도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범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지금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신종 수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게 일종의 주가 조작과 다단계의 형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예. 이 아래 단계에서는 이 시세 조동에 정말 놀아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중간책들이 있습니다. 일부 수익을 본 이후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로 모집을 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 때문에 또 투자금이 눈떡임처럼 불어날 수 있었고 맨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폭락 직전에 정말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본 맨 상위층이 있거든요. 이 세 계층들이 지금 굉장히 혼합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통정 거래임을 일부라도 인식을 할 수 있었거나 그리고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라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또 예금 통장 등도 맡긴 정황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내가 시세 조정에 가담하고 있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활동임을 인지했다면 지금은 참고인 조사지만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피해자들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대다수는 선의의 피해자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의혹입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또 사회에 기부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요. 이 6억 5억 주식을 매도한 것은 내가 증여세를 내기 위함이었지 어떤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못 박았고요. 예. 하지만 문제는 폭락 전에 어쨌든 거래가 성사가 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증여세를 낸다고 말했었는데 일단 수익을 상당히 올렸다는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가가 또 바짝 뛰기 전에 또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가 또 폭락 직전에 또 매도를 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좀 교묘히 맞물려지게 되면서 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측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내가 좀 운이 좋게 팔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오히려 또 라더견 대표 측은 이건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서로에게 예.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이 키움도 역시 키움 임직원 그리고 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역시 이 시세 조정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주가가 3년에 걸쳐 올랐고 또 투자자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 혐의 입증 등 수사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처벌 수위도 궁금하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날지도 좀 예측해 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주가 조정이 굉장히 신종 금융 사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교묘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투자인지 굉장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발행수가 적은 주식들을 특히 택했고요. 예. 그리고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시세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한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그 CFD 주식 보유 없이 가격 변동만 분만 그 차익 결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품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이 또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기 범죄, 이런 주가 조작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 수법이 날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만큼 이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예. 본인분들이 좀 더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이 파장의 끝이 어디일지는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상거래로 분류가 됐습니다. 상당히 논란인데 검찰이 관련 내용 살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거래로 분류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이상거래로 분류된 것은 일단 최초에는 이 거래소에서 예. FIU 금융당국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상거래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60억 원이란 굉장히 큰 금액의 코인이 이제 일시에 매도가 된 점이 이상거래로 좀 찝혔던 것 예.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코인이 뭔지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형 코인, 가상자산이 아니라 굉장히 위믹스라는 코인은 그렇게 크지 않은 코인, 그렇게 예. 유명하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이 단기간에 굉장히 고액이 거래된 만큼 이제 거래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기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여 검찰로 넘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투자 경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논란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투자 경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내가 2016년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는 계속 밝힌 바가 있었고 예. 주식 매도를 한 후에 그 자금으로 일부로 이 코인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명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 다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가상자산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뿐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히고 있었지만요. 일단 이 코인을 애초에 구입했을 때 이 구입 자금 우리가 흔히 시드머니라고 하죠. 예. 그 시드머니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는 해도 60억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코인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사의 부실 공시 논란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투기성 코인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시세 차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지 본인이 좀 제대로 해명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도에 가상자산의 과세를 2023년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 본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은 실제로 본인이 이 60억 원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예. 현실화된 이득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현재 굉장히 그 코인 가격들이 폭락을 해서 이득을 본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 그 예외 규정으로 불특정 다수가 적용이 되는 그 법률에 대해서 개정, 폐지를 할 경우에는 공직자가 신고하거나 기피한 의무가 없다.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애초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이득을 봤으면 지금 그 돈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 공직자로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뭐 앞으로 그 부분 들여다볼 것 같은데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 또 김 의원 코인 거래 관련 기록 공개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니 어떻게 공직자 신고 재산 그 목록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었었냐. 예. 그러면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가상자산 포함되는 법안 발의됐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의 개선이 빠르게 일어날 것 같고요. 계좌 추적 영장이 한번 일단은 기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어떤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거나 혐의가 입증된 부분이 없어서 기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입장을 제대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좌 추적 영장도 또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남국 의원이 곧 정상 내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실명 거래를 했다고 하니 일단 이 의원의 해명부터 좀 들어보면서 수사 상황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